네, 마케팅 전문가 장문정입니다. 자, 오늘은 홈쇼핑에 왔습니다. PD들 교육하러 왔습니다. 자, 홈쇼핑 PD들 교육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장문정 TV 구독하시는 마케팅 세일즈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홈쇼핑의 앞날은 어떨까요? 홈쇼핑의 앞날은 암울합니다. 홈쇼핑 관계자들이 많은데 홈쇼핑의 미래는 죽다. 홈쇼핑은 망하기 직전이다. 야, 홈쇼핑 본사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웃기네요. 여러 그 주장이 강하면 논리가 튼실해야 되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홈쇼핑 고객들이 너무 늙었습니다. 제가 홈쇼핑에 있었던 2000년대 중반에 그때 고객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때 50세였으면 지금 70입니다. 제가 잠실에 전에 주상복합 살 때 그 앞동에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갔는데 집주인하고 이제 뭐 계약하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중에 한 70 정도 된 노인이셨거든요.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유, 옛날 홈쇼핑에서 많이 샀는데 딱 봐도 70 정도 돼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쇼핑이 익숙하지 않고 비교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만 지금 케이블 방송을 본다는 거죠. 자발적 검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알아서 쇼핑을 하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쇼호스트 하는 얘기 듣고서 그냥 주문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고객들이 늙었다라는 것은 그 산업은 매우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홈쇼핑의 앞날이 암울한 이유는 마진이 없습니다. 아니, 매출은 트로피가 아니죠. 영업이익이 승자잖아요. 근데 왜 마진이 없냐면 매출은 큰데 영업이익이 왜 동나고 있느냐. 자, 홈쇼핑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홈쇼핑은 벤더, 상품 공급 업체가 TV 홈쇼핑으로 판매 수수료를 줍니다. 그거로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 판매 수수료로 송출을 어디로 해요? IPTV나 위성이나 케이블로 송출을 하죠. 소위 SO라고 합니다. 홈쇼핑은 PP라고 하고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콘텐츠를 넣으면 콘텐츠를 소비자한테 쏴주는 거는 IPTV, 위성, 케이블인데 맨입에? 아니죠. 송출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좋은 채널을 잡아요. 좋은 채널이라는 것은 한 자릿수 채널 사이사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 송출 수수료가 거의 날강도라고 보면 됩니다. 홈쇼핑이 한 해 버는 돈의 반을 떼가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자, 어느 정도냐면 금년에 홈쇼핑 빅4의 영업 실적을 보면 2022년 상반기에 CJ가 한 637억, GS가 한 620억, 롯데가 한 573억, 현대가 한 690억 정도. 4개 업체 합쳐봐야 한 2,52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송출 수수료가 어느 정도냐면 2018년에 1조 6천억을 송출 수수료로 냈거든요, 홈쇼핑이. 근데 2020년에 2조를 돌파했어요. 금년에 2조 5천억 정도를 떼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홈쇼핑이 버는 돈의 60% 정도를 지금 갖다 바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남는 게 있냐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송출 수수료가 해마다 2자릿수씩 지금 늘고 있습니다. 계속 돈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그러니까 소위 자릿세라고 보면 됩니다. 채널권. 아니, 채널을 100번에다 넣어버리면 SO가 그 홈쇼핑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사이 뭐 6번, 7번, 8번, 9번 요런 데 들어가 줘야 되니까 그 자릿세를 위해서 SO의 송출 수수료를 더 갖다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A급 홈쇼핑 채널은 한 10% 대 초중반, S급 채널은 한 5에서 10% 정도, T커머스는 한 20% 정도 인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SO들이. 그러니까 SO라는 것은 이제 IPTV나 이런 곳에서 이런 IPTV 같은 곳이요,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제 고객사도 LG U+지만 왜 힘이 강해지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에 IPTV 가입자가 1969만 명입니다. 그 전에보다 한 115만 명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죠, 홈쇼핑은. 그래서 점점 이제 곡간이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홈쇼핑은 죽 서서 개줍니다. 벌어서 IPTV에 갖다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홈쇼핑의 앞날이 우울한 이유. 모든 규제의 온상이에요, 홈쇼핑이. 지금
예전에는 홈쇼핑이 그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규제가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근데도 규제는 그대로입니다. 아, 그 규제가요. 그냥 규제할 수 있는 데는 다 규제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 케이블 방송은 두 가지가 있어요. PP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승인 채널이 있고 신고 채널이 있어요. 신고 채널은 일반적인 채널들.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음악 캠프에서 카우치 사건인가? 바지 벗고 성기를 노출했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의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홈쇼핑 같은 곳은 신고 채널입니다. 5년마다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1000점 중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5년 동안 홈쇼핑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650점 안 되면 그 홈쇼핑 문 닫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근데 규제를 방송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등등등 거의 한 20개, 30개 기관의 규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쇼호스들이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오늘 여기 PD들 교육을 가서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법률 규정 교육을 할 거거든요. 누구든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계속 벌점을 받는 거예요. 벌점 쌓이면 홈쇼핑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규제 온상이에요. 근데 반면에 라이브 커머스 보면 개판이죠. 막 별소리 다 합니다. 왜냐면 교육을 못 받은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들이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놔두고 홈쇼핑은 점점 규제.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고객이 늘고 있고, 두 번째 송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고, 세 번째 심의 규제가 너무 심해서 홈쇼핑은 암울해요. 미래가 절대 밝지 않습니다. 홈쇼핑에 물건을 좀 넣어볼까? 생각 달리 하십시오. 홈쇼핑 주식을 사볼까? 글쎄요, 저는 반대인데.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채널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홈쇼핑 PD들 교육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